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 6월 6일에 실행된 정기자기약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이 매우 넓은 두 개의 도체판을 D미터 간격으로 놓고 수평하게 평행 배치하고 그 평행 도체판 사이에 놓인 전자가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그 도체판 속에 가져야 할 전위차 V는 G는 중력 가속도이고 M은 전자의 질량이고 E는 전자의 전하량이다. 우리가 보통 Q라고 표현하는 전하량이 이제 E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G는 중력 가속도이고 M은 전자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 힘은 F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F는 Q 곱하기 E잖아요. 는 m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Q는 여기서는 E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E이고 또 이 E는 D분의 전위차, 우리가 지금 전위차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V가 나오게끔 이렇게 식을 구해주면은 이것은 mg가 되어가지고 V만 남겨놓고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2분의 mdg라고 합니다. 자,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요거 자기저항 RM이라고 하죠. RM은 어때요? 뮤 S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회로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기회로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전이와 함수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 3,4에서의 등 전위선의 반지름은 몇 미터이며 전기력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3,4를 넣어서 성립하는 거를 보면은 이 두 개예요. 2번과 4번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여기가 3, x는 3이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러면 요 반지름은 요렇게 5cm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5cm. 그래서 등 전유선의 반지름 5cm. 요거는 4, y에 4를 넣어주고 x에 3을 넣어주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은 1초래요. 1세컨드. 1초 동안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이거 외워야 된대요. 1쿨롱의 전기량은 6.242 곱하기 10의 18승이래요. 그러면 Q는 I 곱하기 T, 그러면 I가 50A라고 했죠. 그럼 I 곱하기 1이라고 해서 50쿨롱이 흐른대요. 그러면 1쿨롱이 6.242 곱하기 10의 18승이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6.242 곱하기 10의 18승이라고 해서 31.21 곱하기 10의 19승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의 상호 인덕턴스와 관계에서 결합계수 K의 범위가 많이 나오는 거죠. 0에서 1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극간의 거리가 D,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 입실론 R인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 용량 F는 정전 용량 C는 D분의 떨어진 거리 D분의 입실론 곱하기 S 면적이죠. 이 기본적인 걸 틀렸네요. 그러면 이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여기서는 비유전율을 입실론 R로 주어졌네요. 그럼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곱하기 S네요. 그죠? 그래서 D. 기본적인 식인데 틀렸네요.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B2 자율 값의 범위는 반자성체는 역자성체랑 똑같아요. 그래서 뮤 R은 1보다 크고 뮤 1은 1보다 작고 상자성체는 1보다 크고 역자성체는 반자성체랑 똑같은데 1보다 작아요. 강자성체는 1보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무한정 원통형의 도체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는 이거는 여기서 반지름 R인 무한정 원통형 도체가 있죠. 그러면 이 반지름 R에는 R 제곱에는 반비례해요. 이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 제곱분의 R 다시 I예요. 그러면은 R 다시는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원통 중심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는 비례해요. 반지름 R, 반지름에는 반비례, 반지름 R에는 R 제곱에 반비례. 그런데
도체 내부의 자기의 세기는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는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자, 포화송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표면에 대한 법선 방향을 가진다. 그렇군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정극이나 도체 형태에 관계없이 최적 전환 밀도가 0인 모든 점에서, 이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블라 v 제곱 v는 0을 만족하잖아. 요거는 맞는 건데 왜 이걸 했을까요? 기본적인 건데.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래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요거를 만족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이거는 다시 한번 할까요? 너무 중요해서. 자, 포화송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도체의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표면에 대한 법선 방향을 갖는다. 표법이네요. 표범이 아니라 표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비유전율 입신론 R이 4인 유전체의 분국률은 진공의 유전율의 이 제로의 몇 배인가? 그러면 분국은 어떻게? 분국의 세기 P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마이너스 1의 2죠. 그러면 진공 여기서 비유전율이 4라고 그랬으니까 4 마이너스 1은 3이잖아요. 그래서 P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요거 3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공기 중에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에서 자속 밀도는 몇 웨바인가? 그 자속 밀도 하면은 뮤 H죠. 근데 여기서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뮤 제로 H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H는 뭐예요? H는 여기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NI인데 지금 이게 한 겹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 R분의 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파이 R분의 I. 그러면 여기서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파이 R분의 10A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10의 6승이 나옵니다. 자, 그림에서 A는 1000회, L은 100, S는 10cm 환상 철심의 자기 회로에 전류 1A, I는 10A를 흘렸을 때 축적되는 자기의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거는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몇 줄인가 하면은 2분의 1 CV 제곱이나 또는 2분의 1 LI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덕턴스 엄청 고민해서 풀었습니다. 2분의 1 L을 알죠? 지금 I는 알잖아요. I는 10의 2승. L은 뭐죠? L은 뮤 SN의 제곱이에요. L은 뮤 SN의 제곱이에요. L은 자기 인덕턴스 L은. 그러면은 여기서 L은 얼마였죠? L은 100. 100이니까 1이고 뮤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그 다음에 S는 면적이죠. 면적은 10cm니까 10 곱하기 100은 뭐지? 비투자율 여기 문제가 잘못돼. 비투자율 100을 주어줘야 되는데 비투자율 100이 빠졌어요. 이게 문제. 그래서 이게 여기 뮤에 이제 비투자율 100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S는 지금 10cm니까 10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이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 되겠죠. 센티미터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센티미터니까 곱하기 N은 얼마죠? N은 1000의 제곱 곱하기 I는 얼마죠? I는
I는 10A니까 여기 10의 제곱을 해주면 답이 2파이가 나옵니다. 이 비투자에 100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맞췄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찍었군요. 자, 13번. 자기 유도계수 L의 계산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는 n파이는 li니까 1번은 맞죠. 그리고 나머지 요렇게 요렇게 이 샥이 있으면은 L이 여기 I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 I 제곱이 없는 요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2인 니크롬선의 저항이 105입니다. 온도가 60도씨로 상승되면 저항은 몇 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식이 있는데,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 저항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뭐 R2라고 합시다. R2는 R1을 곱하기 1 플러스 온도 계수 알파 T에다가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를 해주면 여기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 저항 R1이 100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 온도 계수 0.002 곱하기 나중 온도 60 마이너스 처음 온도 20을 해주면 10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이 H일 때 포인팅 벡터는 전자파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한 에너지인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P는 E 크로스 H, E 곱하기 H, P는 E 곱하기 H. 자, 평등 자개 내에서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죠.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진공 중 3m 간격으로 두 개의 평행한 무한 평판 도체에 각각 4쿨롱 마이너스 4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약 몇 볼트인가? 그러면은 전이차는 이게 뭐였나요? 이게 전이차는 여기에다가 요 입실론 분의 요 돼지꼬리 곱하기 거리 D였어요. 그래서 아까 3m라고 했으니까 D는 3이고 이 돼지꼬리는 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를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진공인가요? 진공이네요. 곱하기 3을 해주면 요걸 해주면 4 나누기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D 떨어진 거리 3을 해주면 답은 1.36 곱하기 12의 12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속밀도 B의 평등 자개 내에서 길이 L인 도체 A, B가 속도 V 그림과 같이 도선을 따라서 수직으로니까 이 시타는 90이에요. 그래서 사인 시타 90이니까 이게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도체 AB에 유기된 기전의 크기가 2. 폐회로 ABCD 저항 R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 V가 지금 VB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오른손 법칙, 여기 V, 여기 여기 오른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거 엄지가 V, 이거 보이시나요? V. 그 다음에 검지가 B예요. B, 이거 B. 검지가 B. 그 다음에 유기된 전력 기전력은 E라고 하면은 오른손 요걸 E라고 요게 E. VBE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닭발을 하시면 지금 V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V가 이걸 좀 들까요? 자, 여러분, 자, V가 이 그림에서 V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B는 어디? B는 이 평면에서 위로 이렇게 쏟고 있죠.
위로 이제 직각으로. 그러니까 V가 이쪽이고 B가 자 닭발. 자 V가 이렇게 V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B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E는 어디? 이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E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니까 C에서 D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E는 이거는 VBL 사인 시타라는 식에 의해서 E는 VLV에다가 전류 방향은 C는 D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됩니다. 아이고. 입니다. 좀 초점이 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내부 도체구 A에 이렇게 내부 도체구 A에 플러스 Q, 외부 도체구 B에 마이너스 Q를 부여한 동식 도체구 사이의 정전 용량, 요렇게 생긴 거는 요거를 기억을 해서 4파이 엡실론 AB B 마이너스 A 외우세요. 4파이 엡실론 기본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거랑 같아요. 여기 그냥 정리한 거야. 똑같아. 4파이 엡실론 AB를 B 마이너스 A는 4파이 엡실론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랑 같은 거예요.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래 생긴 거는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전율 E1 입실론 1, 입실론 2인 유전체 경계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인가? 근데 단 수직이래, 수직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직이면 2분의 입실론 1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의 d제곱이고, 수평이면 뭐라 그랬죠? 수평이면 경계면의 수평이면 F는 2분의 1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하고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8월 22일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파수가 100Hz일 때 구리의 표피 두께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이거는 구리의, 이거는 오픈북이었어요. 오픈북. 자, 요 표피 효과라고 해서 파이 루트 파이 F 뮤 K 루트 파이 F 뮤 K 분의 1이라는 요 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고 이제 풀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는 3.14죠. 그 다음에 주파수 F는 100이에요. 100 곱하기 4, 뮤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여기서 K는 도전율이에요. K는 도전율. 그래서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7승에다가 비투자율도 곱해줘야죠. 0.99를 곱해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 0.03 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두 극판 사이의 절반 두께의 비유전율을 10인 유리판을 극판과 평행에 넣었다면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주세요. 1분에 이게 1분 요런 문제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1 플러스 입실론 S 분의 2 입실론 S 곱하기 원래 C0.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 비유전율이 10이죠. 분의 2 곱하기 10 곱하기 0.03을 해주시면은 요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0.05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장의 무한 평판 도체를 4cm 간격으로 놓은 후 평판 도체 간에 일정한 전개를 인가하였더니 평판 도체 표면에 2 마이크로쿨롱의 전하 밀도가 생겼다. 이때 평행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베타 제곱인가? 요거는 정전 응력 F라는 것은 요거는 그 힘과 일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F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잠깐만요. 이게 무한, 이건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공기 중인가 봐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로 S는 2 입실론 분의 D랑 같죠? 의 제곱
제곱과 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뭐 2분의 1 입실론 곱하기 뭐예요 이게 2분의 1 2d 요식 2분의 뮤가 아니라 입실론 분의 d 제곱 요거랑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뭐 하여튼 요거 있잖아요 요거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4cm 간격으로 놓은 후 전기링의 평면 도체 표면에 이 전하 밀도가 D래요. D인데 지금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을 해준 거예요. 이 단위 마이크로 쿨롱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유 마이크로 왜 뮤랑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 헷갈리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하면은 0.57이 나온다고 합니다. 0.22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정전 응력이 요 1과 같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2V 메타의 전개의 세기에 의한 변이 전류 밀도 크기를 2A로 흐르게 하려면 전개의 주파수는 약 몇 메가헤르츠가 돼야 돼. 요거는 F는 2파이 입실론 제로 2분의 변이 전류 밀도 ID라고 해서 2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가 2 요게 2 전개의 세기 이게 2니까 2분의 2가 돼서 약분해서 18,000이 나온다고 합니다. 18,000을 그냥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전기에서 도체의 정전하를 주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왜 곡률의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가 요렇게 생겼으면 요곳에 많이 분포를 하죠. 곡률의 반지름이 작은 곳에 많이 분포를 하죠. 그 다음에 외측 표면에 전하가 분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출입을 하죠. 그 다음에 대지의 고유 저항로일 때 반지름이 A인 그림과 같은 방구 접지극의 접지 저항은 그러면은 RC는 로 엡실론이라는 게 있는데 R은 그래서 C분의 로 엡실론이에요. 그러면 이 정전 용량 C는 원래는 이제 반구가 아니라 온구면은 반구 말고 온구면 4파이 입실론 A죠. 근데 반구니까 2분의 1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약분이 돼서 2파이 입실론 A인데 그러면 2파이 입실론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2파이 A분의 로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A분의 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평면 코일이 B는 루트 2 0.05 어쩌고저쩌고 자기 코일에 흐른 전류가 5A일 때 Z축에 있는 코일에서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 그 토크라고 하길래 9.5 곱하기 n분의 p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외우세요.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리고 이거 AZ. 보통 요게 답은 AZ더라고요. 여기서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국의 세기 P, 전개의 E, 전속밀도 D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은 이거는 분국의 세기 P는 여러분 아시죠? P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데 또 이제 D는 입실론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하면은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가 되는데 맞추긴 맞췄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생각해내느라. 그러니까 이걸 외우세요. 그냥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이것도 외워주세요. 자, 반지름이 5cm, 길이가 15mm, 비투 자율 50인 자성체 막대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자성체 내 자속밀도를 50 웨버 미터 제곱으로 하였을 때 자성체 내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가? 그래서 자속밀도 뮤 H는 50이잖아요. 그러면 자개의 세기 H는 얼마겠어요? 뮤분의 50이겠죠. 그러면은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50이니까 약분하면은 4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7승은 10의 7승이죠. 그래서 4파이분의 10의 7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 외부 자기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 차폐라 한다. 다음 중 자기 차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강자성체 중에 비투자율이 큰 물질이래요. 외우세요. 자기 차폐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강자성체 중에 비투자율이 큰 물질.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문제죠. 자성체 내에 자기의 세기가 H이고 자성밀도가 B일 때 자기 에너지 밀도 2μ분의 1 B. 그죠? 자, 요거 다 많이 나온 거죠. 임의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던 강자성체의 자구가 외부의 자기장 힘에 의해 일정치 이상이 되는 순간 급격히 회전하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고 자속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바크하우젠 효과.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30cm인 원판 전극에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전극의 간격이 0.1cm이며 전극 사이의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4.0이라고 한다. 이 콘덴서 정전 용량, 이 콘덴서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못 불었어요. 정전 용량은 얼마죠? 이거 원판이죠. 그러니까 판의 정전 용량이에요. 그러면 C는 D분의 입실론 S예요. 그러면 S는 뭐죠? 이 넓이죠. 근데 원판이야. 그러니까 이 S의 이거는 면적이죠. 면적은 원판이니까 파이 R의 제곱 면적이니까. 그러면은 R은 얼마죠? R은 0.3이죠. 0.3의 제곱. 그래서 D는 얼마예요? D는 0.1cm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분의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는 얼마죠? 3.14 곱하기 R은 0.3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0.01이 나옵니다. 자, 14번. 평행 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르고 있을 왕복 전류라고 했으니까 이 같은 방향이면 흡입력, 다른 방향이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작용하기 힘, 흡입력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전류 제곱, 이게 같은 크기니까 왜 우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D분의 2I 제곱 뭐 10의 마이너스 7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 또 이건 모르겠고 어쨌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맞아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했었죠. 앞전기 현상에서 전기 분구에서 기계적 응용이 수직 방향이면은 횡효과라 그랬어요. 수직 방향 횡효과. 자, 그 다음에 구리의 이거 아까 한 거예요. 구리의 고유 저항은 20도씨에서 1.1. 근데 이 고유 저항이 1.69. 그러면은 고유 저항이 아니라 저항 R1을 구해줘야 돼. 그리고 온도 계수 이거 알파T인가 알파T가 0.00393이다. 단면적이 2mm 제곱이고 100m인 구리선의 정항값은 40도씨에서 약 몇 옴인가? 아까 우리 한 거죠.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에다가 T 마이너스 T인데 이거를 지금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R1은 로분의 면적분의 L이에요. 그러면은 고유저항 로는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단면적이 2mm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2에 10 마이너스 3승 6승인가요? 제곱이니까 10 마이너스 6승인가요? 하여튼 그렇고 분의 100m니까 그대로 100, L은 100m니까 그대로 적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0.845가 나오니까 R1이 0.845고 1 플러스 알파는 0.00393이고 T는 40 마이너스 20을 하면은 0.9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체 회로에 전류 I 암페를 흘릴 때 회로 중심점에서 자기의 세기. 이거 우리 많이 한 거 정사각형이 뭐라 그랬어요? 2루트2라고 했죠. L파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L파이, 롯데파이분의 2루트2I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각각 C1은 1, C2는 2 마이크로페롯인 도체의 전하 Q1은 마이너스 5, Q2는 2 마이크로쿨롱인 각각 주고 도체를 가는 철사로 연결을 했을 때 C1에서 C2로 이동한 전하 Q는 얼마인가? 그럼 전하 Q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Q1은 C1 플러스 C2분의 C1, Q1은 C1분의 C2분의 C1 곱하기 Q1 플러스 Q2. Q1 플러스 Q2는 얼마예요? Q1 플러스 Q2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C1은 1,
C2는 2죠. 그럼 3분의 C1은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그래서 Q-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원래 Q1이 마이너스 5였죠. 근데 Q-1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전하가 C1에서 C2로 얼마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했겠죠. 19번 비유전율 3, 비투자율 3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진행 속도와 진공에서 V0의 가격. 이거는 오픈북 했어요. 자, V는 루트 입실론 입실론 뮤 분의 1이에요. 그러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루트 뮤 R 입실론 R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게 V제로예요. 요게 V제로고 요거는 얼마예요? 3 비유전을 3 비투자를 3이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3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V제로가 됩니다. 자, 전이 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식은 요거는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 이거는 외우세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개의 구도체 동일량의 전하로 대전시킨 후 20cm 떨어뜨린 결과 구도체 서로 8.6 곱하기 10-4승의 반발력이 작용했다. 구도체 주 전하는 몇 쿨롱인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Q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분의 Q의 제곱 해서 요거를 숫자를 넣어주면은 6.2 곱하기 10-8승 기본적인 문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전계의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가 요거는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전개의 세기가 E는 E0AX-EAY 플러스 EAZ니까 요거는 E는 뭐예요? E는 D는 입실론 곱하기 2죠. 그러면 입실론 해가지고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 표면상의 전하 밀도는 D하고 똑같죠. 요거는 D죠. D랑 똑같죠. 그럼 요걸 곱해주면 요것만 남자. EAX-EAY 플러스 EA인데 이거 앞에 개수를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9 루트 9 해서 3입니다. 영구자석 재료 사용의 적합 특징은 전류 자기가 보자기 모두 큰 것. 그다음에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자기 저항의 역수를 뭐라 그랬죠? 퍼미넌스를 했죠. 퍼미넌스. 파마하고 왔는데, 자기야 내가 하지 말랬지.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1오미인 전선이 있다.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전선의 저항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항은 S에는 반비례하고 L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S는 이 최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L을 2배로 늘려주면은 S는 2분의 1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은 4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속밀도 10인 자개 내의 길이 4cm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놓고 도체를 0.4초 동안 1m씩 균일하게 이동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거는 기전력 E는 VBL이라고 그랬죠. VBL. 그러면은 B는 얼마예요? B는 자속밀도가 B죠. 그죠? B. L은 얼마예요? L은 4cm 0.4네요. 0.4 맞나요? 0.04네요. 0.04고 그 다음에 0.04네. 그리고 1초 동안 1m씩이니까 1초에는 얼마? 0.4초 동안 1m니까 1초에는 얼마나 가겠어요? 2.5겠죠. 1 나누기 V는 얼마예요? 1 나누기 0.4 해서 2.5가 됩니다. 그래서 V는 2.5, B는 10 곱하기 L은 0.04 해가지고 답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 전자파의 속도 야가한 거죠. 진공 중에는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자, 그 다음에 수직이면 얼마라 그랬죠? 2분의 1,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D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3cm인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한상 연철식 코를 갖고 여기 절 흘려서 철심 중심의 자기의 세기가 4A가 되도록 여자할 때 철심 중심 자속 밀도는 μH죠. μH. 그러면은 자속 밀도는 μH. 그러면은 μH. 근데 H 이거 자속 밀도는 B인가요? B.
B는 그럼 이거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 곱하기 H죠. H가 지금 400, H가 400. 그 다음에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요거는 아는 숫자고, 그 다음에 비투자율 있네요. 비투자율. 뮤 S가 4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기 계산을 하면 0.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원통의 반지. 이거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원통일 때 빈 동축 원통 콘덴서의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 용량이 C1이었다. 내외 반지를 모두 3배로 했을 때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 비유전율 3인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 정전 용량 C2는 요거 많이 한 건데, 이게 이제 원통일 때는 L에는 A분의 B, 그러니까 두 개 다 3씩 늘려주니까 이거는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2파이 입실론이니까 여기서 비유전율 3인 유전체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C2는 3의 C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변이전류는 유전체와 관계가 깊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H를 나타낸 식은, 이거는 여기가 I 제곱이라 그랬죠. I 제곱. 요거는 N파이가 있을 때는 I고, 요런 게 있을 때는 그냥 I 제곱이고, 이거는 2I 제곱이 있으니까 틀렸고, 이건 I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한상 솔리데이드 철심 내부의 자기의 세기, 이거는 많이 한 건데 틀렸죠. 2파이 I분의 NI, 2파이 I분의 NI. 자, 그 다음에 요거 임의의 형상의 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H 구하는 비오샤바르 법칙은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R제곱에. 비오샤바르는 R제곱 반비례 하나 봐요. 그 다음에 다음 정전기에서 관한식 중 틀린 것은 포화성 방정식,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가우스 정리 다이브 D는 로 맞고, 라플라스 방정식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라볼라 제곱 V는 제로입니다. 발산 정리 이거는 요러고, 이거 맞아요. 자, 길이가 L미터, 단면적 반지름이 A인 원통의 길이 방향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J인 경우 원통의 양당에서 자극의 세기 M은 파이 A 제곱 J, 외우세요. 자, 그 다음 17번 요거 보셨나요? 요렇게 생겨요. 파이 A 제곱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질량이 10-10kg이고 전달량이 어쩌고저쩌고, 요거 비례가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IJ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I가 흐르는 무한 직선 도체가 있다. 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부터 0.1m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180이다.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3m 0.3. 우리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3으로 늘었어. 0.3으로. 그러면은 자개의 세기는 어때요? 자개의 세기는 3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A, B인 두 개의 구형성 도체의 전극 도정류 K인 매질 속에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대. 양극 간의 저항, 이거 외우세요. 4파이 K분의 1,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4파이 K분의 1,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진공주면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평면 도선의 길이당 10-7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은, 이거는 뭐예요? 무한 단위 길이랑 전류와 크기와 방향, 각 전류의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무한평면 도선의 길이가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반대 방향인데, 이거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건 어떻게 했었죠? 2I 제곱을 R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러면 2m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2를 넣어주고, 이거는 약분이 되니까 요거는 10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10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 길이당 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니까 1A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2A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한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안녕.